안녕하세요, 허여돔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께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최근에 저희 가족에게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안정기를 좀 벗어나면은 그때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정기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집사람과 함께 시간을 이제 늘 보냈었고요. 집안일에 좀 충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하고 또 부부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기가 넘어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바람도 좀 새고 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물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낚시를 좀 하다가 낚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질녘에 한번 또 노려보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쉬는 김에 또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이제 호야 곤방에서 이번에 로드가 이렇게 새로 나왔습니다. 제가 꿈이 이제 제 이름으로 된 로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렇게 꿈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시할 모델은 이제 오나가 시그니처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시그니처라는 이름은 이제 시리즈 이름이고요. 이 로드의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오나가입니다. 뱅에돔 전용 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호야 곤방에서는 이제 계획이 2022년도 4월 달까지, 좀 길게는 5월 달까지는 지금 이제 50만 원대 로드와 그리고 40만 원대 로드, 그리고 30만 원대 로드, 그리고 4개의 뜰채를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원대의 로드입니다. 이제 제일 비싼 로드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로드를 생산하면서 제일 고급대 기술력을 먼저 축적을 시켜야지, 그 다음 40만 원대 로드, 그리고 30만 원대 로드, 이 로드에도 기술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감력이라든지, 그리고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이 전체적인 힘새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일 비싼 로드가 먼저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괜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차후에는 내년 이제 한 중반기 정도 되면은 한 20만 원대 로드도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삼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호야 곤방 그 로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4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본드 하나로도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자,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믿고 한번 오늘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킹부터 해서 이제 가이드 그리고 엔드 그립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제 그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쇼핑몰에 장문으로 우리 로드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 호야 곤방의 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히스토리를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래 사진을 띄우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킹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호야 곤방의 그 스타킹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올 모든 로드에 같은 재질과 같은 타입의 스타킹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갯바위 로드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가 이렇게 갯바위에 끝과 끝이 잘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는 이제 기본 스타킹으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은 그 위에다가 인조 원단으로 두 겹으로 이렇게 원단 마감을 또 했습니다. 하부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분 1K 소재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드 그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습니다.
로드 스타킹 그 전체적인 두께가 일반 스타킹보다 평균적으로 한 2배 정도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스타킹을 이렇게 갯바위에 놓았을 때도 로드 안에는 키스가 나지 않도록, 손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킹을 이제 벗겨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로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야 곤방의 로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일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그때 도장 소재를 좀 이렇게 알아보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그 금액 차이가 국산하고 좀 나길래 그냥 국산 도장 소재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작년과 또 그리고 올해 도장 소재가 국내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던 이제 일산 도장 소재와 금액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가격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이제 오사카 에이전시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께서 일본 이제 유명한 로드 회사들 3사가 사용하고 있는 도장 소재를 취급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장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최근이죠. 그때 이제 가격을 보니까 국산 도장 소재가 엄청나게 올랐는 거예요.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재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뭐 철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소재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이제 오사카 에이전시 사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사정이 이러니까 그 일산 도장 소재를 사용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이게 적용을 했죠. 국산 도장 소재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괜히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우수하고, 우리는 이제 이왕이면은 수입 로드에도 적용되는 그런 도장을 우리도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리 때부터 해가지고 엔드 그립까지 모두 일산 도장 소재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의 컬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번 때부터 해가지고 엔드 그립까지 저희는 레드와 블랙이 이렇게 이제 컨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 낚시인 분들 대부분 한 70~80% 정도가 구명복이라든지 또 캡이라든지 또 의류라든지 이런 옷을 보면은 블랙 아니면 레드를 한 70~80% 분들이 즐겨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첫 노드는 이왕이면 거기에 깔맞춤 할 수 있도록 레드와 블랙을 조화를 시키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막상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는 상당히 이뻐요. 강렬하고 이쁩니다. 그래서 전사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육각으로 된 도형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4군데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에는 화이트 육각 도형, 그리고 중간에는 실버, 그 다음 또 화이트, 그리고 실버, 이런 식으로 4군데를 분배를 해서 적용을 했고요.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는 지겹지 않도록 또 질리지 않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디자이너가 워낙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색깔을 하면은 금방 질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했고, 중간에는 이제 오나가 시그니처, 이 로드의 이름이 이렇게 금박으로 이제 전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파워 모델, 파워 스펙이라고 이렇게 로드의 스펙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하부에 보면은 금장으로 되어 있는 롱링이 있죠. 이 롱링이 금장으로 된 이유가 중간에 오나가 시그니처 금박과 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야 곤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죠. 후지공업의 IN 티탄 가이드 모델과, 그리고 국내 업체죠. 기관산업의 EN 티탄 가이드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13개의 가이드를 적용을 했고요. 가이드가 이렇게 정지되는 부분마다 C2 카본으로 이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가이드가 똑같이 힘을 분배해서 이렇게 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가이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도 설계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가이드 업체와 또 상의하고 이렇게 한다고 6개월이나 걸렸는데, 가이드 자체를 전체적으로 부피를 줄였습니다. 부피를 줄이는 이유가 이제 우리 요즘 신형으로 나온 카본 프레임 그 가이드처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줄였어요. 그렇지만 그 카본으로 되어 있는 가이드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충격에 약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그 가이드로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가이드 회사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부피를 줄이고, 그리고 무게도 카본 가이드와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IN 티탄 가이드와 EN 티탄 가이드를 두 개를 사용을 해봤는데,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EN 티탄 가이드 같은 경우는 힘 강도에 좋아요. 그러니까 휘는 강도에 상당히 좀 우수하고, 또 IN 티탄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카본의 보호력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EN 티탄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로드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어느 정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AS 비용도 IM보다는 좀 저렴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성비로는 이제 IM보다는 EM 티탄 가이드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 또한 샘플이 IM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EM 가이드로 적용되어 있는 로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각자의 취향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조하시면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조금 모자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사진이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로드 같은 경우는 레드와 블랙의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라인을 한번 꺼 보았더니 잘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장점은 화이트 라인이 시인성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로드와 전체적인 색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골드 라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성이 조금 화이트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이제 가이드 라인보다 약간 두껍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시인성을 좀 보완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초리 때부터 해가지고 2번 대, 3번 대, 4번 대, 우리가 손잡이 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링 두 개에도 모두 가이드 라인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링에는 이제 라인이 아니고 레드에 그 포인트 점을 딱 찍혀 있습니다. 두 개가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라도 낚시하는 도중에 챔질을 했을 때 그 실수라도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이 포인트 점을 보고 쉽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아이는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중요하죠. 줄붙음 방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줄붙음 방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호야 건방 제품 같은 경우는 로드 설계 자체를 아주 얇게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엠보싱 방식의 줄붙음 방지 기능이 아닌 테이핑 방식의 줄붙음 방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로드 설계가 워낙 얇기 때문에 우리가 로드를 넣었다 뺐다 할 때 엠보싱 방식을 하게 되면 그 엠보싱도 손상이 가고 안쪽에 있는 카본도 손상이 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테이핑 방식을 적용을 했고요. 디자인면을 봤을 때는 사실 그 엠보싱 방식이 이뻐요. 이쁘기는. 근데 제 성능면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테이핑 방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거칠거칠한 이런 면을 컨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로드 자체에 도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테이핑 면을
아주 거칠거칠한 걸 이제 발랐기 때문에 우리가 습도가 높을 때는 이제 엠보싱 방식보다는 이렇게 테이핑 방식이 월등한 기능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필드 테스트 하시는 분들께서도 똑같은 의견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이냐 디자인이냐 이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마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한 범위는 2번 대 상단, 2번 대 상단, 그리고 이제 2번 대 하단 이렇게 적용이 되고, 나머지 그 3번 대 4번 대 이렇게 풀 옵션으로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엠보싱 방식도 디자인이 이쁘고 괜찮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습도가 높은 날에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한여름에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테이핑 방식이 상당히 유리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어서 우리 니시트, 그리고 니시트 보강된 부분을 우리가 짧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시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야 곰방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제품 모두 이제 그 롱링을 채택을 할 겁니다. 니시트 앞에 보시면은 골드 롱링이 보이는데요. 이제 숏링하고 골드 롱링하고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장력 테스트를 할 때 버티는 힘이 결과값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숏링보다 롱링을 적용을 했고, 소재는 이제 스테인리스 316 소재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오나가 시그니처라는 중간에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골드하고 이 골드 롱링이 이제 색깔을 좀 매치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골드를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시트 같은 경우는 요즘 국내 조그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적용하고 있는 니시트입니다. 이제 그라파이트 소재의 이제 인체공학형 그런 보강이 가능한 니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체형 니시트라든지 일반 니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강 소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소재는 이렇게 디자인면이라든지 또 니시트의 또 이렇게 우수성, 강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우분 1K 소재로 해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OEM에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원통으로 감아가지고 우분을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상당한 그 인력도 들고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됩니다. 대신에 이 손잡이 때의 그 강도가 또 내구성이 상당히 우수해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손잡이를 딱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살포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립감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처럼 손이 가늘고 이렇게 긴 사람들이 또 사용하면은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니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분 1K란 뜻은 이제 그 실의 두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만큼 촘촘하게 감겨 있고, 우분 소재 자체가 항공 소재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만들 때 쓰는 소재이기 때문에 아주 가벼우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K 이런 제품보다 1K가 가격도 비싸고 좀 더 고성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드는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후지사의 제품을 컨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후드가 스테인리스 316 소재인데 후지 후드 중에서 가장 고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닐을 체결할 때 좀 더 단단하게 체결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닐이 이제 끄덕끄덕거리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지가 옛날부터 이전 후드를 만드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이제 클립을 많이 사용했죠. 그 클립 또한 후지 제품이 가장 우수했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바로 이어가서 이 너트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테인리스 소재 안에다가 우분 1K 소재로 보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직접 설계해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도 이제 1K 우분, 뒷부분에도 2K 우분으로 인해서 니시트 자체가 아주 단단함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구도가 높은 리스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지 후드를 적용했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낚시 자체를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엔드 그립 또한은 우리가 이제 그 우분 1K 소재로 보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랜딩을 할 때 한 손은 리스트에 잡고 한 손은 이제 엔드 그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물을 걸었을 때 랜딩을 하는데, 이때 우리 그 자신도 모르게 상당히 많은 그 악력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단단한 소재를 말지 않으면은 이게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에 강한 이제 우분 1K 소재로 엔드 그립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을 넣는지 고무를 넣는지 그리고 아예 넣지 않는지 이 부분에서도 로드를 구매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엔드 그립은 이렇게 보강 소재로 잘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드의 전체적인 이제 카본 선택이라든지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이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로드를 보면은 이제 하단 부분에 리스트 안쪽 부분에 보면은 우리 호야 공방의 로드 기술이 다 적혀 있습니다. 뭐 SK 로고와 그리고 C2 카본, 뭐 DCS, 그리고 S 조인트, 에어로 프레임 이렇게 기술을 적어 놓고 위에 보면은 더블 크로스 코어 시스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각 회사마다 이런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저희 호야 건방에 기술 적용을 이제 한 그런 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희 호야 건방에 이제 앞으로 출시할 모든 제품들은 SK사, SK 케미칼이죠. SK 케미칼사의 카본을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SK 카본을 적용했다라고 이제 해서 로고를 넣었고, 이 로고는 SK 본사와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넣을 수 있는 이제 문구고요. 그리고 C2 카본 적힌 거는 C2 카본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강 소재로 제일 많이 씁니다. 이제 C2 카본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뭐 정확한 이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개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일반 카본은 이제 우리가 수지, 이제 본드죠. 우리가 본드를 수지를 발라가지고 실을 가닥가닥 붙여가지고 클리어층으로 압축을 해서 만드는 게 이제 일반 카본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런 이제 C2 카본 같은 경우는 카본 위에 카본을 덧대가지고 이제 압축시키는 거를 C2 카본이라고 합니다. 이제 당연히 무겁겠죠. 무거운 대신에 이제 얇은 카본을 두 겹으로 이제 덧대있기 때문에 강도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C2 카본을 적용하는 거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그래서 보강할 때 로드 전체를 힘새를 만들고 보강을 할 때 적용하는 카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로 설명하자고 하니까 좀 부족함이 있는데 이제 상세 설명 쇼핑몰에 들어가시면은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DCS는 더블 크로스 코어 시스템, 이제 보강을 했다. 이 더블 크로스 시스템 기술로 해서 보강을 넣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초리 때부터 해가지고 버트 때까지 총 13군데 보강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제 손잡이 때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총 4군데가 이제 보강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초리 때는 2군데, 그리고 이제 2번 때도 2군데, 그리고 3번 때에도 2군데, 4번 때에는 3군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대물을 걸었을 때 전체적인 힘을 우리가 분산을 하기 위해서, 또 골고루 힘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보강 작업을 하고, 그리고 대물을 걸었을 때 이제 허리 힘을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려갈수록 보강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회사만의 기술이니까 이제 타사들은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많이 해보니까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힘새가 나왔고, 그런 또 이제 허리에 힘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잡이 때죠. 버트 때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트 때의 그 힘이 이제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이제 1번부터 해가지고 4절까지 지탱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 아름다운 흰새를 보잖아요. 아름다운 흰새도 보셔야 되겠지만은 버트 때도 과연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 제조사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제 로드를 선택하시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46톤 SK 카본 46톤에 수지가 20% 함량되어 있는 카본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46톤이라도 이제 수지,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본드죠. 본드 함량이 적을수록 카본의 복원력이 높고 그리고 탄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얇게 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같은 46톤이라도 수지 함량이 20%냐 25%냐 30%냐 35%냐 그 차이에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로드의 복원력이라든지 또 로드의 두께라든지 그런 힘새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S 조인트라는 이제 의미는 대부분 그 초리 때에는 보강 작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체적인 그 가이드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초리 때에도 두 군데 보강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앞에는 부드럽게 전유동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는 부드럽게 하고 뒤쪽에서는 보강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S 조인트라고 지었고요. 에어로 VLA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6톤의 수지 20% 함량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드 그 두께가 상당히 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바람의 공기 저항이라든지 바람의 영향이 일반 로드보다 두꺼운 로드보다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해서 에로 프레임이라고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그 상세 설명에 아주 간단하게 적은 게 아니고 아주 길게 또 장황하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 그립 핫캡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핫캡 길이를 상당히 좀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낚시 도중에도 혹시나 실수로 풀려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참 지금 프로도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길게 설계를 했고 안쪽에는 이제 플라스틱이 아닌 항동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엔드 그립 부분에서도 내구도가 상당히 높게 설계를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10월 말쯤에 되면은 이제 웨이트 밸런스도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스테인리스 316 소재의 그 웨이트 밸런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또 밸런스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드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호야 공방 로드 같은 경우는 1호대, 2호대, 3호대 이런 식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각 회사마다 이제 카본 두께도 다 다르고 소재 감았는 말았는 이제 두께도 다 다르고 그리고 뭐 수지를 몇 퍼센트 수지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또 몇 톤의 카본을 사용했는지 또 힘새는 어떤지 무게는 몇 그램이 나가는지 전부 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호야 공방만의 그 표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멀 53 스펙 그리고 파워 53 스펙, 파워 50 스펙, 그리고 이스피디언 50 스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노멀 53 스펙 같은 경우는 내만 병해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 35에서 40 초반에 이런 감성돔이라든지 이렇게 노릴 수 있는 중경질대 낚싯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1호대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파워 스펙 50 같은 경우는 일단은 53 스펙보다 좀 더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물대고요. 그래서 40 이제 30 후반에서 병해돔 30 후반에서 40 한 중반 후반까지 노릴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했는데 이제 후반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1.35 해당되는 이제 파워 53 스펙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전 이제 사이즈의 병해돔을 노릴 것 같으면은
파워 50 스펙을 이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경질, 노멀이 중경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질로 들어가죠. 경질 스펙으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자고 하면은 매물도라든지 뭐 국도, 뭐 굴비도, 뭐 이제 대마도 이런 데서 쉽게 쓰일 수 있습니다. 50 스펙과 53 스펙, 파워 스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검은도라든지 이런 먼바다 대물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다음 이 스피디엄 말 그대로 원정입니다. 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은 초경질입니다. 초경질. 그래서 뭐 대물 뱅에돔, 우리 5자에 가까운 그런 뱅에돔만 오로지 노릴 때, 그리고 무조건 50 중반 후반 되는 이런 감성돔을 노릴 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노드는 호수가 아닌 이렇게 스펙 이름을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드의 길이는 우리가 이제 그 530으로 맞추질 못했습니다. 이제 520, 53 같은 경우는 520으로 맞췄고, 표기는 53으로 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또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가 53으로 했고, 우리가 상세 내용이라든지 이제 케이스의 표기는 이제 520으로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3개의 가이드가 들어가고, 13군데에 또 이제 보강 소재가 들어가고, 또 이제 뭐 스테인리스 링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워븐 1K 소재라든지 엔드 그립이라든지 이렇게 다 놓고 보니까는 사실 전체적인 자중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길이를 조금 줄이면서 노드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50 노드 같은 경우는 495 길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530 같은 경우는 이제 520 길이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노드가 나올 때 그 노블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카본 생산 중에 카본을 말고 있거든요. 그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를 이거보다 좀 하급 모델이기 때문에 좀 소재를 빼면서 전체 길이를 이제 조립했을 때 530으로 지금 맞춰서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최상급 노드인데 뭐 너무 무겁게, 그러니까 노멀 모델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30g 위에 나오면 문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고지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게 거의 국산 노드 치고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을 다 넣기 위해서는 조금 노드가 10cm 정도 짧아지고, 50대 같은 경우는 한 5cm 정도 짧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노드 도장 방식은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3번이 들어갑니다. 3번이 들어가고, 그리고 클리어 포함해서 이제 3번이죠. 그리고 이제 가이드가 맞물리는 이제 보강되어 있는 그 13개 보강된 부분에서는 한 번씩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는 힘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도장을 당연히 한 번씩 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손에 많이 닿는 부분, 리스트라든지 이런 이제 후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 다 도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5번씩 들어갑니다. 손에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장 부분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QC 방식은 이제 카본을 처음 말았을 때부터 해가지고 열 처리하고 나서 1차 테스트, 그 다음 1차 도장을 하고 또 열 처리하고 나서 2차 테스트, 장력 테스트를 하는 거죠.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2차 도장을 하고 나서 또 이제 열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또 장력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총 QC를 5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았을 때, 소비자분들께서 노드를 받았을 때 최대한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그 호야곤막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본드부터 해가지고 모든 소재를 돈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SK 카본이 그 일산 카본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 카본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고,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재 자체는, 카본 소재는 일본에서 원료를 가져오거든요. 가져와서 우리나라 이제 SK라든지 한국 카본이라든지 뭐 그 BT 카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부 다 그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그 회사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고
그 SK 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음과 끝이 뭐 1년 전에 나왔던 카본하고 1년 후에 나왔던 카본이 그 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SK 카본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SK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카본을 처음에 그냥 갖다 줬을 때는 무게를 안 재보는 이상은 이게 수지가 20%인지 수지가 40%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여올 때마다 무게를 다 재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 생산 방식을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뭐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너무 앞에 오랜만에 서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촬영하는데도 벌써 한 5시간 넘게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도 마무리도 못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해해 주시고요. 좀 더 자주 카메라 앞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치누 시그니처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마다이, 몬스터 마다이 시그니처가 나오고, 그 다음 노블레스 시리즈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올라운드 스펙 마크 1이 나옵니다. 가격이 전부 다 조금씩 다운이 되는데, 이제 전부 다 소재가 조금씩 빠지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1로드는 50만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금가로 구입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할인이 되기 때문에 문자로 연락을 주시고요. 카드로 구입하실 분들은 쇼핑몰에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자른 부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또 우리 쇼핑몰에 검색해서 상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루한 영상, 이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매물도에서 또 다른 영상으로 찍어서 꽝 치더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끝났구나.